어느 한 평화로운 마을에 어린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의 선이, 다른 하나는 호기심이 많고 즉흥적인 우석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격은 달랐지만 항상 함께 다니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둘의 다른 성격은 자라면서 점점 더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선희는 무엇을 하든 시간을 들여 신중히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반면 우석은 늘 눈앞의 즐거움에 이끌려 충동적으로 행동하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 차이가 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숙제를 차근차근 해나가며 선생님의 칭찬을 받았고, 우석은 숙제를 미루다가 꾸중을 들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많잖아. 우석은 늘 이렇게 말하며 내일로 미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장터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마을에 처음 온 외지 상인이 행운의 돌이라며 번쩍이는 작은 돌멩이를 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상인의 화려한 말솜씨와 돌멩이에 빛나는 외형에 혹해 하나둘 지갑을 열었습니다. 우석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돌멩이를 가진 사람은 모든 일이 잘 풀린다니까. 딱 봐도 가치 있어 보이잖아. 우석은 선희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며 돌멩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미간을 찌푸리며 우석을 말렸습니다. 우석아, 이런 건 믿지 마. 진짜 행운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우석은 선희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가진 돈의 대부분을 돌멩이를 사는 데 썼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을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돌멩이는 사실 그냥 강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기를 친 상인은 이미 마을을 떠났고, 돌을 샀던 사람들은 다들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우석은 고개를 떨구며 선희에게 말했습니다. 너 말이 맞았어. 그런데 사람들 모두가 사길래 나도 그냥 따라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선희는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한다고 다 옳은 건 아니야. 생각하지 않고 남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일이 반복될 거야. 이 사건 이후에도 우석은 여러 번 비슷한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값싸다는 이유로 필요 없는 물건을 사들이거나 사람들이 몰린다는 이유만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일에 돈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자신을 위로했지만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반면 선희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운 뒤에야 움직였습니다. 그의 삶은 겉보기에 다소 느리고 조심스러워 보였지만 그의 선택은 실패보다 성공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 선희는 우석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석아, 어리석음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쉽게 유혹에 빠지는 데서 시작돼. 이건 습관이 될 수 있어. 너도 이걸 바꾸지 않으면 계속 힘든 일이 생길 거야. 우석은 선희의 말을 흘려듣는 듯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찔리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들이 단순한 운의 문제가 아니란 걸 점점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우석이 선희에게 어리석음에 대해 충고를 들은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실수하고 있었지만 그 충고가 마음속에 남아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석은 마을에서 열린 강연회에 선희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강연은 먼 곳에서 온 학자가 삶의 선택과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학자는 무대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요. 스스로 아는 척을 하지 않고 배움에 마음을 열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날 밤 우석은 선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선희야, 나도 변하고 싶어. 하지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난 늘 즉흥적이고 생각 없이 행동하잖아.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아. 선희는
우석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게 어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야. 왜 이걸 하려는 걸까? 이게 내게 정말 필요한 걸까? 하고 말이야. 그것만으로도 지금의 습관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 다음 날부터 우석은 선희의 말을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 걸까? 단순히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사는 건 아닐까? 처음엔 이 질문이 무척 귀찮고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석은 점점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충동적으로 샀던 물건들 중 대부분은 며칠 지나지 않아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우석은 선희에게 자신의 변화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선희야, 생각해보면 내가 진짜 필요해서 샀던 건 별로 없더라고. 그냥 그때그때 유행에 휩쓸렸던 거야. 선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성찰이야. 지금 넌 행동하기 전에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선택의 이유를 고민하고 있어. 이런 작은 노력이 쌓이면 너도 놀랄 만큼 달라질 거야. 어느 날 선희는 자신이 늘 곁에 두는 책, 명심보감 한 권을 우석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책갈피에 끼워둔 한 구절을 우석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욕심을 줄이며 매사에 스스로를 돌아보라. 그러면 길이 보일 것이다. 우석은 그 글귀를 천천히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 것 같아. 결국 나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구나. 그날부터 우석은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하루를 시작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리석음에 휘둘리지 말자.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잊지 말자. 그는 하루를 마칠 때마다 자신이 했던 행동을 돌아보며 어떤 선택이 현명했는지, 어떤 행동이 충동적이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우석의 생활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의 평가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우석을 충동적인 사람으로만 보던 이들이 이제는 요즘 우석이 꽤 신중해졌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석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선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희야, 나도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가끔 너무 힘들어. 나를 다스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선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로 나아가는 건 끊임없는 과정이야.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과정을 즐기는 거야. 노력할수록 너 자신이 더 나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우석은 선희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 실수를 통해 더 많이 배우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석이 조금씩 변화를 시작하며 자신의 습관을 돌아보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온 한 상인이 누구나 금세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퍼뜨리며 빠르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작은 투자로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홍보하며 사람들을 설득했고,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투자에 몰려들었습니다. 우석 역시 처음엔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들뜬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우석아, 이번만큼은 진짜야. 모두가 하고 있어. 너도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걸. 우석은 한동안 고민하다 결국 상인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이를 알고 우석을 붙잡았습니다. 우석아, 너 정말 잘 생각한 거야? 너무 쉬운 길에는 함정이 많을지도 몰라.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우석은 당황했지만 이미 돈을 냈기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하니까 나만 빠질 순 없잖아. 뭐, 이번엔 운이 좋을지도 모르지. 며칠 후
마을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투자금을 받은 상인이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모두가 경악했고 우석 역시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는 선의를 찾아가 머리를 감싸쥔 채 말했습니다. 선의야, 내가 또 실수했어. 이번엔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 선의는 조용히 우석의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우석아, 너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 우리 모두는 유혹에 흔들릴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경험을 통해 뭘 배우느냐야. 내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것들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선의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조언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한때 큰 실수를 했었어. 내게도 유혹이 있었고, 나도 한 번은 그걸 받아들였다가 잃은 적이 있었지.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 진짜 중요한 건 눈앞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원칙이라는 걸. 그 이후부터는 늘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 이 선택이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의 방향과 맞는 걸까? 하고 말이야. 우석은 선의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 그걸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늘 남들이 하는 걸 따라가기만 했거든. 선의는 따뜻하게 웃으며 우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금부터 고민하면 돼. 방향을 찾는 건 늦지 않았어.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그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날 이후 우석은 조금씩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충동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선택이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까? 아니면 단순히 지금 당장의 욕심을 채우려는 걸까? 처음에는 이 질문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점점 습관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작은 규칙도 만들었습니다. 하나, 유혹적인 제안을 받을 땐 하루를 기다린다. 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의견을 구한다. 셋,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반복한다. 우석은 마을의 유혹적인 제안들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작은 변화들이 그의 삶에 점차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다시 장사를 시작했으며 이번에는 충동이 아닌 신중함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그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석은 선의에게 물었습니다. 선의야, 내가 말했던 지혜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라는 말이 생각나. 그게 왜 중요한지 조금 더 알고 싶어. 선의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말했다. 우리가 혼자 모든 걸 배우고 선택할 수 있다면 좋겠지. 하지만 사람은 서로를 통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어. 특히 삶의 방향을 이미 찾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들의 경험과 이야기가 내게 길잡이가 되어줄 거야.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선의가 말한 대로 마을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이 풍부한 상인들과 교류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얻은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고 우석은 점점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석은 작은 변화들을 통해 자신이 과거에 빠졌던 어리석음을 점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가끔씩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면 마음이 흔들리곤 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선의는 말했다. 우석아,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목표를 찾아야 해. 그 목표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 하루는 선의가 우석을 산책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엔 맑은 개울과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길 끝에는 작은 언덕이 보였습니다. 선의는 개울가에 멈춰 서며 우석에게 물었습니다. 이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알고 있어? 우석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글쎄, 어디론가 가겠지. 근데 그게 중요한가?
선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는 중요해. 만약 방향이 없으면 이 물은 그냥 이 자리에서 고여 썩어버릴 테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인생의 방향성을 잃으면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제자리 걸음이 되거나 잘못된 길로 흘러갈 수 있어. 우석은 그날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인생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두 가지 질문을 적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그 목표에 가까워지게 하는가? 이 질문을 적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막상 스스로에게 물어보니 답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며칠간 고민 끝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조금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흔들렸던 이유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기 때문이야. 그저 남들을 따라가기 바빴으니까. 며칠 후, 그는 선희를 찾아갔습니다. 선희야, 나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건 단순히 돈이나 성공이 아니야. 나는 나 스스로 자랑스러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리고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선희는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우석아, 바로 그거야. 방향을 찾았으니 이제는 그것을 위해 작은 걸음부터 내디디면 돼. 그날부터 우석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꼭 해야 할 일과 꼭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나눠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록은 단순했습니다. 꼭 해야 할 일. 매일 아침 오늘의 목표를 정하기. 배우고 싶었던 것에 꾸준히 시간 투자하기. 하루를 돌아보며 잘한 점과 고칠 점 적어보기. 꼭 하지 말아야 할 일. 남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기. 충동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스스로를 탓하며 시간을 낭비하기. 이 목록을 바탕으로 우석은 하루하루를 조금 더 신중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성공들을 쌓아가며 자신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석은 큰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마을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가게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공지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앞다투어 신청서를 작성하며 준비에 나섰고 우석도 참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준비해야겠어. 그는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고 선의와 함께 가게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석아, 이건 내가 처음으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는 일이야. 내 방향을 믿고 차근차근 진행해봐. 선의는 그의 계획이 정리되는 모습을 보며 격려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발표되었고 우석은 새로운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는 흥분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으로 선희를 찾아갔습니다. 선희야, 나 해냈어. 이번엔 정말 제대로 준비한 덕분이야. 선희는 우석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해, 우석아. 이제 너는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앞으로도 이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면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우석은 자신의 방에서 작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웠다. 어리석음에 빠져있던 과거의 나는 이제 없다.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겠지만 나는 내 목표를 잃지 않을 것이다. 방향이 있는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우석이 방향을 정립한 뒤 그의 삶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리석음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세운 목표와 원칙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설정한 기준을 잊고 실수를 하기도 했고 가끔은 다시 유혹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랐던 점은 그는 이제 실수를 교훈 삼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석은 작은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새로 연 가게에서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직하고 꾸준히 노력했는데 고객들이 그의 진정성을 알아보고 주변에 소문을 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기 우석의 가게에 가면 좋은 물건을 믿을 만한 가격에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고객 말을 정말 잘 들어줘요.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신뢰가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며 그의 가게는 점점 번창해 갔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찾아오면 반드시 시련도 함께 오는 법. 이번에는 마을에 더 큰 가게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곳은 많은 자본을 가진 상인이 운영하며 다양한 상품과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우석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대로라면 내 가게는 경쟁에서 밀릴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선의를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의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이젠 다 소용없게 될지도 몰라. 저 대형 가게가 들어오면 다들 거기로 가겠지. 어떻게 해야 할까? 선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나서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우석아, 내가 진정으로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가치를 고민해봐. 단순히 가격이나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를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거야. 그 가치를 더 키운다면 대형 가게와는 다른 길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우석은 깊이 고민한 끝에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게만의 장점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고객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단골 고객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물건을 고르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가게의 품목을 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제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러한 노력은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대형 가게가 들어선 뒤에도 우석의 가게는 충성 고객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한 단골 고객이 우석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우석 씨 덕분에 좋은 물건을 믿고 살 수 있었어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달랐거든요. 그런 점이 우리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우석은 가슴 깊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크기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게 진짜 성공이구나. 그 후로도 우석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그는 성공을 서두르지 않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데 집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우석은 자신의 작은 일기를 펴고 오늘 실천할 일을 적었습니다. 고객과 진심으로 대화하기, 매출보다 사람을 우선 생각하기,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마무리하기. 이 단순한 원칙은 그를 지치지 않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며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선희는 우석의 변화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석아, 너 정말 멋진 사람이 됐구나. 어리석음에 빠져있던 과거의 내 모습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 너 스스로도 느끼겠지만 내가 만들어낸 이 변화는 단순히 성공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지혜롭게 살기로 한 선택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지고 있어. 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선이야. 나도 이제 알 것 같아. 지혜로운 삶은 단순히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게 돕는 삶이야. 그날 저녁, 우석은 하늘을 바라보며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실수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이제 방향을 알고 있다. 작은 실천으로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가겠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우석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상인이자 조언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가게를 운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역할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우석은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도 한때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지.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실수에서 배웠기 때문이야. 우석은 마을 광장에서 지혜의 모임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는 모두를 초대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꼭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함께 지혜를 나누며 더 나은 길을 찾아봅시다. 모임에는 마을의 상인들, 농부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우석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놓았습니다. 나는 한때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들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이었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를 묻기 시작한 순간부터 내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모임에 참석한 한 젊은 상인이 질문했습니다. 우석 선생님, 그래도 저는 실패가 두렵습니다. 만약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쩌죠? 우석은 그를 바라보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패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패는 나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가르쳐주는 가장 값진 스승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중요한 건 실패 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시 일어서는가입니다. 그날 모임은 단순한 강연을 넘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발전했습니다. 각자의 실수와 교훈을 나누는 가운데 사람들은 더 큰 공감을 느꼈습니다. 우석은 모임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실천과 자기 성찰을 통해 하루하루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삶이죠. 여러분 모두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모임이 끝난 후 선희가 우석을 찾아왔습니다. 선희는 우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우석아, 내가 이렇게 멋지게 변할 줄은 몰랐어. 이제 너는 단순히 어리석음을 극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 우석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고 있었겠지. 선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석아. 너 스스로가 바뀌고 싶어 했고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그날 밤 우석은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리석음에 흔들리지 않는다. 내 삶은 내가 선택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요한 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나의 변화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따라와 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다. 앞으로도 나는 나의 실천을 통해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다. 몇 년 후 우석의 가게는 단순한 가게를 넘어 마을 사람들의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을 맞이하며 함께 고민을 나누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의 가게 벽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지혜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어리석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지혜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석은 우리에게 변화를 보여준 사람이야. 그를 통해 우리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길을 고민하게 됐어. 우석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배움과 실천의 과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는 새로운 도전과 실패를 마주했지만 그때마다 자신이 세운 원칙과 방향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의 여정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마을은 그가 보여준 지혜의 힘으로 점점 더 따뜻하고 단단한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